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이곳은 일산 서구 덕이동에 위치해 있는 24세대 단독형 타운하우스를 촬영하러 덕이동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 24세대 중에 벌써 9세대가 분양이 됐다고 하네요. 참 빠른 속도이긴 한데요. 일산의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분양 소식이 굉장히 뜸하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단독주택이네 라고 해서 분양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도심하고 가까워서 위치도 좋고요. 자유로 진입도 수월하고 또 여기서 일산 중심이나 또 파주, 운정, 신도시를 가기에도 위치가 괜찮은 곳이라서 분양이 빠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는 A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할 건데요. A타입은 1층에 방이 없고요. B타입에는 1층에 방이 있다고 하는데 안타깝지만 B타입은 모델하우스가 없습니다. 모델하우스는 A타입만 있어서 제가 A타입을 촬영을 할 거니까요. 영상 보시고 이런 비슷한 구조인데 1층에 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직접 나와서 B타입은 둘러보셔야 되니까 참고해서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집소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단독주택 현장입니다. 저 안쪽까지 24세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분양을 하고 있는데 9세대가 분양이 끝났다고 하네요. 오늘은 입지 조건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더보기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A타입의 전체 대지 면적은 61.5평인데요. 대지 전용 면적이 약 47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당이 널찍하게 있는 단독주택은 아닙니다. 건축 면적은 3층까지 60평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테라스 8평을 포함해서 60평을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는 도시가스 사용이 가능하고 상하수도 기반시설도 5폐수 직관으로 잘 갖춰진 지역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만들었고요. 외장은 파벽, 지붕은 징크를 사용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차 공간 그리고 마당을 좀 살펴볼 건데요. 주차 공간은 이쪽 안쪽으로 해서 2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집과 이 집 사이의 경계는 펜스로 다 마감을 해 주실 거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지 전용 면적이 47평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널찍한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은 아닙니다. 자, 거실 앞하고 이 주차 공간 앞쪽으로 해서 일부 이렇게 잔디가 심어진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마당이라고 보셔야 될 그런 공간입니다.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문을 열어보면서 이렇게 가볍지 했는데 여쭤보니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방화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에 단열재까지 들어가 있어서 문은 가볍지만 단열은 굉장히 우수한 제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세대 현관은 가로 세로 폭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신발장은 이쪽에 3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맞은편에 일괄소등 버튼이 설치가 될 자리처럼 보이는데요. 아직은 설치 전입니다. 중문은 삼연동 중문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오면 정면에 1층 메인 욕실이 있고요. 우측으로 틀면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은 4,500에 4,500 정도 되니까 널찍한 편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층고도 2,700이 넘습니다. 높은 층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실 쪽에는 실링팬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소파 자리 쪽에는 채광창이 하나 더 만들어져 있고 소파 자리 쪽이나 맞은편의 아트월 쪽이나 다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스페인산 수입 타일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또 홈 IoT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집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창호는 독일식 시스템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중 로이 유리가 사용이 됐고요. 방향은 남서향입니다. 자, 문을 열고 바깥쪽으로 출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도로하고의 경계는 펜스로 마감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펜스로 마감을 해 주실 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거실부터 좀 살펴봤고요. 이 뒤가 주방인데요. 주방에도 에어컨이 이 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전부 우드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상판은 블랙입니다. 블랙하고 우드톤하고 잘 어울린다는 생각입니다. 또 이 앞으로 식탁을 놓을 수가 있는데요. 6인용 식탁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식탁 자리 쪽에는 이렇게 채광창을 크게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상하부장이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또 벽면 한쪽은 수납장을 채워놨기 때문에 수납은 꽤 많이 가능하고요. 전기 밥솥을 놓는 수납장, 옆에는 광파 오븐 레인지, 앞에 있는 냉장고, 그리고 아래쪽에 식기 세척기까지가 선착순 10명한테 드리는 기본 옵션이었다고 하는데 현재 9명이 먼저 계약을 하셨으니까 이제 한 분한테만 이 세 가지가 무상 옵션이 되는 거겠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면에 레인지 후드가 있습니다. 터치하는 방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환기창, 그리고 그 아래에 3구 전기 레인지가 메인 쿡탑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무선 충전이 가능한 콘센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이 이쪽에도 아주 크게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에는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다용도실은 포켓도어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 다용도실은 세탁실 전용 공간은 아닙니다. 세탁실은 3층에 있고 이쪽은 주방의 연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김치냉장고는 이쪽에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자, 한쪽에 보조 쿡탑이 설치가 되어 있죠. 2구 가스레인지가 있고 그 옆에 개수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잠시 좀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문을 통해서 뒷마당 쪽으로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뒷마당이라고 해도 뭐 아주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한번 나가 볼게요. 그냥 이 정도 되는 뒷 공간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나가 보면 이쪽은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뒤는 자투리 공간이 있기는 한데요. 통합형 실외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용도실 옆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텃밭 정도로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A타입은 1층에 방이 없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예, 방이 없지만 욕실은 이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들어와서 바로 보였던 공간인데요. 수납장이 있고 샤워기도 설치가 되어 있긴 한데요. 1층의 욕실은 많이 넓은 편은 아닙니다. 샤워는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 보통 샤워는 이제 위로 올라가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변기 세면대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또 안쪽에 이렇게 홈을 하나 파놨습니다. 이쪽에도 세면용품은 올려놓을 수가 있겠죠. 1층 욕실에는 환기창은 없는데요. 환풍기는 힘펠사의 제품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계단 옆에 서비스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문이 설치가 될 예정인데요. 청소 도구함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겠죠. 자, 정면에 창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계단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이 계단 폭이 여유가 있습니다. 96cm 정도 되니까 꽤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계단도 쭉 뻗어 있는 형태가 아니고 올라가서 한번 틀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2층하고 3층으로 연결되는 이 계단 쪽은 난간대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난간대 다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올라오자마자 보이는 이 공간이 2층의 작은 거실 공간입니다. 2층의 거실 쪽에는 기역자로 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환기는 이쪽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고요. 이쪽은 채광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공간에 조절기도 다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난방 관리도 가능하고요. 이쪽에 있는 방이 안방이라고 볼 수 있는 방입니다. 안방이니까 방 중에는 가장 큽니다. 꽤 큰 방이고 창도 크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바깥쪽 베란다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큰 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정면 쪽에도 채광창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바깥 베란다로 나가면 되는데요. 열고 나가보지는 않겠습니다. 저 끝에 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이실 텐데 나중에 입주하시는 분이 이 앞을 폴딩도어로 막아서 사용을 하신다면 세탁실로도 활용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바깥 베란다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겠죠. 일단 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물을 쓸 수 있는 베란다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 드레스룸 공간 그리고 욕실이 있는데요. 이 문도 포켓도어로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안쪽에 들어가 보면 화장대하고 이 옆에 세면대가 같이 있습니다. 세면대를 바깥으로 빼놨다는 건 안쪽에 샤워 공간과 그리고 양변기만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쪽에 드레스룸인데요. 디귿자, 11자 형태로 볼 수 있는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안쪽까지 꽤 깊은 드레스룸 공간이라서 수납은 많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안쪽에 양변기,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욕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쪽으로 세면대가 빠져 있기 때문에 안쪽에는 세면대가 따로 없고요. 양변기, 샤워 공간만 있는데 여쭤보니까 가운데에 파티션으로 분리를 해 주실 거라고 합니다. 선반은 따로 없고요. 수납장만 만들어져 있고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는 안방 욕실을 살펴봤습니다. 이쪽으로 오면 두 번째 방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방 크기는 안방보다는 줄어들기는 했지만 두 번째 방도 넉넉한 크기입니다. 또 한쪽에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기본 수납도 가능한 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두 번째 방 창 역시 기역자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환기는 이쪽에서, 자, 이쪽 창은 채광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북박이장을 또 안 열고 가면 서운할 수 있으니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옷도 수납이 가능하고 이불도 수납이 가능합니다. 특이한 거 하나는 보통의 두 번째 침실, 세 번째 침실 이런 데는 샤워 공간, 욕실이 없는데요. 이 현장의 단독주택은 이렇게 방 안쪽, 그러니까 안방을 제외한 다른 방에도 널찍한 욕실이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양변기, 세면대, 안쪽에 샤워 공간까지 널찍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두 번째 방의 욕실 공간이고 환기창 역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커다란 2단 수납장 아래쪽에 선반 있고요. 맞은편에 홈을 또 파놨습니다. 이쪽도 세면용품을 올려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방에도 욕실이 있는 단독주택,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던 구조인데 이 현장이 이렇게 작은 방에도 욕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이제 2층도 다 봤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올라가는 중간에 이렇게 커다랗게 채광창도 하나 있고요. 3층에 올라와서 보면 이쪽에 난간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2층으로 올라오는 그 구간에도 이런 난간대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끝까지 따라서 올라오면 3층은 보조주방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부장만 채워져 있습니다. 이 위에 쿡탑이 없어서 여쭤보니까
쿡탑 하나 설치를 해 주실 거라고 합니다. 1구 전기레인지 설치가 될 거고, 안쪽에 개수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기역자 형태의 창이 하나 있고요. 이쪽은 이렇게 남는 공간인데, 만약에 냉장고가 좀 많으면 이 3층 안쪽에다가 추가 냉장고를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층에 올라오면 세탁실이 3층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딱 세탁기, 건조기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세탁실 전용 공간이 3층에 있습니다. 요게 좀 불만일 수가 있겠죠. 나는 1층에서 빨래를 하고 싶은데 3층까지 와야 된다니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창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쪽을 통해서 바깥 테라스로 나갈 수가 있고, 방을 통해서도 나갈 수가 있는데, 자, 보고 나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3층에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꽤 넉넉합니다. 욕실이 4개가 되는데 1층을 제외하면 남은 욕실들은 다 넉넉한 편입니다. 방 안쪽에 욕실도 그렇고 3층 욕실도 마찬가지 굉장히 넉넉한데요. 양변기와 세면대, 선반, 2단 수납장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안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넉넉한 3층 욕실도 봤습니다. 전체 3층에 욕실만 4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자, 이쪽이 3층의 방인데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3층의 방이 안방만큼 넓습니다. 꽤 넓은 방인데 3층 방에는 따로 드레스룸이나 북박이장은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창 역시 기역자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방 안쪽에도 창을 크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 문을 열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테라스 공간도 꽤 넉넉한 편입니다. 현재는 프레임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위로 합성 데크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합성 데크는 관리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방부목을 많이 설치를 하는데, 사실 방부목은 1년에 한 번씩 오일스텐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합성 데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안쪽을 보니까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서 여쭤보니까요, 여기는 히노키탕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도, 전기 콘센트 다 설치가 되어 있는 테라스 공간입니다. 이 테라스 난간은 강화 유리를 사용해서 마감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현재는 설치 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망은 딱히 없습니다. 좀 다닥한 감이 있는 타운 형태의 단독주택이라서 전원스러운 느낌은 없는 현장입니다. 만약에 조금 전원스러운 느낌의 단독주택을 찾고 있다면 일산 중에서도 조금 많이 안쪽으로 들어가셔야 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좀 도심하고 가까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전망이나 이렇게 널찍한 동간거리나 이런 것들은 조금은 좀 포기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덕이동에 빌라도 아니고 단독주택에서 인사를 드렸는데요. 현장들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많이들 보러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심하고 가까운 단독주택을 일산에서 보고 있으신 분들은 직접 나와서 둘러보신 다음에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가격과 입주금 정보는 더보기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